자, 북두칠성과 가짜풍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호가 책이 없으면, 자, 제일 처음에 첫 번째 이야기가, 고돌이가 고개를 넘다가라는 이야기거든. 네. 옛날에 고돌이가 고개를 넘다가 고개를 다쳐서 고약을 바르니 고대 낫더랍니다. 이것이 고쳐 돌림 이야기지요 라고 돼 있는데 이 이야기의 특징이 뭐야? 지금 들려준 이 이야기의 특징이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옛날에 고돌이가 제일 첫 번째 이야기. 옛날에 네. 고돌이가 고개를 넘다가 고개를 다쳐서 고약을 바르니 고대 낫더랍니다. 이것이 고짜 돌림 이야기지요라고 되어 있거든. 이 이야기의 네. 특징. 어떤 사람이 고개를 넘다가 음. 고개를 다쳐가지고 보약을 먹고 나왔다는. 근데 그 이야기 특징이 뭐냐고. 그 이야기가 왜 옛날 얘기가 되는 거야? 그 이야기가 되는 거야. 재미난 이야기가 되는 거야. 음, 그냥 고개를 넘다가 고개를 다쳐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왜 이야기가 되냐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길래. 어, 음, 다 고로 시작했어요. 다 고자로 시작해서 이야기를 만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이야기가 되는 것들은 바로 고자 돌림, 그 고자로 시작되는 이야기들, 그 말들인데 요걸 갖고 하나의 어떤 그런 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요것이 이제 뭐야? 이야기가 되는 것도 볼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활동을 할 것들이 뭐냐면 고돌이 대신 누구로 바꿔서 민호로 바꿔서 민호가 그럼 앞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이것들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돼? 앞으로 다 민으로 시작해요. 민으로 시작하는 낱말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그걸 갖고 네가 하나의 뭘 만들어 보는 거야? 이야기를 만들어 본다는 거야. 이해가? 네. 선생님은 지금부터 선배가라고 해서 선생님은 선배가로 할 거고 민호는 민호가라고 시작해가지고 한번 옛날에 선배가 해서 그래서 마지막 끝에는 이것이 민자 돌림 이야기입니다라고 너는 끝나고 선생님은 이것이 선자 돌림 이야기입니다라고 끝나고 됐어? 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완성을 해보고 조금 있다가 민호가 완성 다 했으면 채팅창에다가 아, 보내면 돼, 민호야. 채팅할 근데 수 있어? 아, 제가 타자 잘 못 치는데. 하나 잘 못 쳐. 그리고 네. 공책에다가 써가지고 이따 보여주면 돼. 글씨로 공책에다 써가지고. 가능해? 있긴 있어. 그래. 민호가 어느 정도 됐으면 스마트 얘기해. 네.
선생님, 어, 근데 제 친구 이름을 넣어도 돼요? 어. 어쨌든 민자 돌림 얘기를 해서 우리가 그 외에 다른 얘기는 뭐든 넣어도 되지. 이렇게 다 했어. 어, 자, 민호가 한 거 발표해 보겠습니다. 음, 민호가 민달팽이를 관찰하다가 민지연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민속놀이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민자 돌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호가 뭐라고? 민달팽이를 민달팽이를 관찰하다가 민지연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민지원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민속놀이를 했어요. 민속놀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세 가지 낱말을 이용해가지고 잘했네. 자, 쌤도 읽어보겠습니다. 민호가. 옛날에 선배가 선생님을 만나서 선물로 산자국을 선지. 드렸는데 산자국이 맞았다고 선입견을 갖고 계신 선생님이 안 받는다고 그래서 선인장을 선택하겠냐고 여쭈었더니 아주 좋아하셨다. 그 쌤님은 지금 선생님, 선물, 선짓국 알아? 아니요? 선입견, 선인장, 선택. 여기서 모르는 말이 뭐야? 선짓국이랑 선인견. 선입견? 네, 선입견은 그것에 대해서 뭐 먼저 갖고 있던 생각, 어떤 거에 대해서 제가 선입견이라고 해서 보지도 않고 그거에 대해서 난 이럴 거야라고 미리 갖고 있는 생각을 보고 우리가 선입견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짓국은 너 해장국 뭐 이런 건 알아? 네, 그래서 선지 해장국이라고 그 뭐야 소피 같은 거를 굳혀가지고 네. 거거든. 그걸 선지라고 그러거든. 여기서 이렇게 생긴 거. 혹시 이런 거 봤어?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 이게 딱딱하지 않고 이게 이제 피가 굳으면 이렇게 된 거야. 본 거 같긴 같아요. 요런 게 선지야. 요런 게 선지. 요런 거. 그래서 이제 이게 피가 굳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선지. 어.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 고돌이가 고개를 넘다 가지고 여러분들이 돌림자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 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가 그 이야기들을 다 기억을 해야 될 텐데 기억을 할 수가 있나 모르겠네. 자, 두 번째 이야기가 누가 더 양반인가라는 이야기인데 혹시 기억나? 그 형하고 동생하고 서로 자기가 더 높은 양반이라고 싸웠어. 그러면서 누가 아버지의 벼슬이 더 높은가 싸웠는데 동생은 아버지가 형을 낳을 때는 참의, 지금의 차관 벼슬이었지만 나를 낳을 때는 판서, 지금의 장관 벼슬이었다고. 그러니까 형이 아버지 때보다 나의 아버지 때가 더 벼슬이 높았으니 내가 더 양반의 피를 받았지 안 그래 형이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거든. 요 네. 이야기가 재밌는 이유는 뭘까? 음, 형이 원래 나보다 더 높은데 음, 등급은 형이 나보다 낮으니까 조금 음, 재밌어. 이 아우의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아, 왜 안 돼? 왜냐면 우리 신분 제도를 따지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양반의 아빠나 엄마로 태어났으면 우리는 언제나 양반이고 노예로 태어났으면 언제나 노예인데 이렇게 엄마가 자기를 낳았을 때 아빠나 엄마의 신분이 이렇게 높고 낮음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신분제도 법에 살짝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 아우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군인 혹시 계급 알아? 민호? 아니, 군인들 그 계급 살짝은 알아. 뭐 완스타 별 하나면 준장이라고 그러고 별 두 개가 더 높은 걸 알아? 소장. 별 세 개가 더 높고 중장, 별 네 개가 대장 뭐 이런 식으로 그 더 계급이 높을수록 별이 더 많아지거든. 네, 그러면 형이 태어났을 때는 아버지가 별 하나였단 말이야. 네, 근데 이제 동생이 태어났다는 거는 몇 년이 지났다는 거잖아. 네.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승진을 해가지고 별 두 개가 됐어. 소장이 됐어. 그러니 이 아우의 이야기는 형이 태어날 때는 아버지가 준장, 별 하나였지만 내가 태어날 때는 아버지가 별 두 개, 소장이니까 우리 아빠가 더 벼슬 높다라고 말한 거잖아. 네. 근데 그게 왜 잘못됐냐고 지금 민호는. 음, 얘는 왜냐면 지금 아빠가 형이 태어났을 때는 준장이고 별 하나고 자기가 태어났을 때는 별 두 개니까 자기 아빠가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논리적으로 뭐가 문제냐고. 음, 그냥 그 자기도 법으로 노예제도 신분제도에 따르면 음. 그냥 거기서는 그냥 다 양반으로 태어나서 양반으로 쭉 계속 사는 건데 그렇게 계급 차이가 있다고 자기가 만약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해도 뭐 근데 뭐 이상하긴 한데 음. 뭐 문제점은 잘 없는 것 같긴 한데 문제점은 잘 없어? 그러면 동생이 말이 있긴 맞는 거야. 한데 어떻게 아, 생각할지 잘 모르겠어. 자, 동생의 논리대로라면 동생의 논리는 어쨌든 아까 얘기했듯이 형이 태어날 때는 별 하나, 내가 태어날 때는 별 두 개니까 우리 아빠가 더 높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동생이 태어날 때 아빠가 별 두 개인 건 맞는데 그 동생이 태어날 때 아빠는 형이 아빠야, 형이 아빠가 아니야? 형이 아빠. 형이 아빠 이기 도하잖아. 네. 근데 마치 동생은 뭐야? 자기가 태어날 때 아빠는 형이 아빠가 뭐인 것처럼 아닌 형이 아빠 것처럼 아닌 거죠. 아닌 것처럼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동생의 이야기가 뭐야? 맞지? 않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냐는 얘기지. 또는 동생이 이렇게 태어날 때 아빠의 계급이 다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 그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좀 뭐한 거야? 우스운, 이상. 이상한. 그래서 참 별 이상한 놈들을 다 보겠네. 이상한 형제를 다 보겠네. 뭘 그런 걸 갖고 싸워?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가 이제 재미가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포인트가 있다는 거지. 됐니? 네. 자, 근데 여기서 이거를 누가 더 양반인가로 바꾸지 않고 누가 더 젊은가라는 누구의 아빠가 더 젊은가라는 이야기로 바꾼다라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자, 여기서는 음, 누가 더 양반인가의 이야기였어. 그래서 결론은 누가 더 양반이라는 결론이 난 거야? 동생이 더 양반. 양반이다라는 결론을 난 거야. 이해가? 네.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뭘로 바꾼다고? 누가 더 어, 뭐한가? 어, 젊은. 젊은가 해가지고 형하고 동생이 서로 자기가 더 젊은 양반이라고 싸웠다. 라고 한다라면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가 꾸며질 것 같은가?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가 고돌이 이야기를 민호 이야기를 이렇게 적용해 봤듯이 이 이야기를 누가 더 젊은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바뀔까? 음, 어, 예를 들어서 형이 태어났을 때는 음, 아빠가 음, 25세였으니까 음, 형은
나보다 더 살짝 더 오래 살았고 내가 태어났을 때 아빠가 29살이었으니까 나는 형보다 4년 더 젊다고 그 동생이 말했을 거야. 그래?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아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쌤은 생각이 다른데 오히려 형이 자기가 더 젊다고 얘기할 때 자기가 더 젊은 아빠의 피를 받았을 거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동생은 자기가 태어났을 때 더 높은 벼슬 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네. 근데 근데 여기서는 예를 들면 지금 민호가 얘기한 대로 형이 야, 내가 태어났을 때는 우리 아빠가 25살이었는데 네가 태어났을 때는 너네 아빠가 몇 살이었다? 29살? 29살이었다. 그러니 내가 더 무슨 아빠를 갖고 있다? 젊은. 젊은 아빠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 이야기를 또 이렇게 뭐 해보는 연습들, 바꿔보는 그러한 연습들을 하는 것들도 의미가 있다는 게 물론 이제 이야기를 그 자체로 즐길 수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갖고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 부분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핵이 없어갖고 수업하기가 힘드네. 불쌍한 서울 사람, 이거 놔두고 그냥. 자, 풋벙어리라 말을 합니다라는 이야기 혹시 기억나, 민호야? 풋덩어리가 말을 하는데. 풋벙어리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골 사람이 서울 구경을 가는데 통행금지 시간에 걸렸대. 통행금지가 혹시 뭔지 알아? 네. 옛날에는 선생님 어렸을 때는 밤 12시까지, 12시에부터 새벽 4시까지인가는 사람들이 못 돌아다니게 한 거야. 통행금지라고 해서. 그 살짝 기억나요. 그 아, 어떤 사람이 오다가 그 시간에 밖에 나가서 그 경비원들이 살피고 있는데 음, 막 어떤 사람이 음, 막 자기 허수아비라고 막 그러는데 음, 자기 풋덩어리라고 그러는데 음, 그 경비원이 어떻게 풋덩어리가 말을 하냐고. 여기서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아무것도 이제 뭐야 아닌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당신 뭐야 그랬더니 빨래요 그랬어. 그랬더니 빨래가 다 말을 해 그랬더니 갑자기 말을 바꿔서 자기는 귀머거리에 뭐라고 벙어리라고 얘기를 했거든. 네. 그랬더니 아니 벙어리가 어떻게 말을 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벙어리가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풋벙어리 아직 말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네. 이 이야기의 재밌는 점은 뭔 거야? 자기가 사람인데 통행 금지 그냥 걸려서 응, 갔는데 자기가 풋덩어리라고 말하는 응. 근데 그게 게 아까 조금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호가 말한 내용을 잘 말했는데 그게 왜 재밌냐고. 이게 왜 재미난 얘기가 될 수 있냐고. 음, 잘 모르겠어. 너는 재미없었어? 뭐 자, 그냥 풋벙어리. 풋이라는 말로 혹시 붙은 단어 알아? 어, 어린 벙어리라고. 음, 풋, 풋과일 들어봤어? 풋과일? 네. 풋과일의 뜻이 뭐야? 그 해 재배한 과일. 그건 햇과일. 어, 조금 햇과일은 그 진한. 해에 재배한 새로 나온 과일을 햇과일이라고 그러고 풋과일은 그 전에 재배한 과일. 그래 그건 묵은 과일. 풋과일이 뭐냐면 이 풋이 갓 아직 덜 익은 덜 숙성한 음, 풋과일이랑 풋사과 하면 아직 사과가 이제 뭐 한 거야? 덜 익어서 초록색. 어, 아직 익기 전에 어떤 그런 상태를 보고 우리가 풋과일이라고 그래. 풋내기다 그러면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이 곧 지리를 잘 못하고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 보고 신입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 풋이라는 요 접두사라고 그러는데 요걸 붙이는 거야. 어? 그래서 이렇게 풋과일이니 풋사과니 이렇게 붙이는데 이 사람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뭐라고 부른 거야? 자기가 뭐라고 그런 거야? 아니 벙어리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기가 뭐라서? 풋벙어리라. 뻥어리를. 풋벙어리라는 건 결국 뭐야? 벙어리가 된 지 얼마 안 됐고. 얼마 안 되어서 그래서 아직 뭐 한다? 말을 한다. 말을 할 수 있다. 자, 근데 이게 가능한 거야? 아니요? 벙어리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말을 한다. 그러면 이건 뭐가 아니야? 벙어리가 된 거니까 이제 말을 못하는 거죠. 벙어리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말하는데 아직 말을 한다라면 말을 하는 건 우리가 뭐라고 안 해? 벙어리라고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풋벙어리라는 말은 이 자체가 뭐야? 말이 안 되는 안 말이야. 돼요. 틀린 말이 아니야. 틀린 말. 그런데 이 사람이 급한 나머지 둘러댈 게 없으니까 뭐라고 말하는 게 풋벙어리라고 말하는 이 시골 사람의 말이 뭐 한 거야? 우스운 거야.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뭐 풋벙어리가 만약 있다라면 그럴 수 있겠네라고 이 사람이 둘러댄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기발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 이야기가 나름 재밌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어쨌든 이 책에는 이제 벙어리라고 나왔는데 요즘은 벙어리라고 부르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뭐라고 불러야 돼? 근데 전 그 벙어리의 뜻이 정확히 뭔지 몰라. 벙어리는 말을 못하는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이건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돼 요즘은? 이렇게 불러야 돼. 뭐라고 불러야 된다고? 언어장애. 언어 장애인이라고 불러야 돼. 또 이 책에 보면 귀머거리 나왔는데 귀머거리는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아니요. 귀가 안 들리는 사람. 듣지를 못하는 사람. 응? 이 사람은 혹시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알아? 청각장애. 청각 장애인이라고 불러야 돼.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벙어리니 귀머거리니 막 이렇게 불렀어. 근데 요즘은 그렇게 부르면 안 되고 언어 장애인, 청각 장애인 불러. 또 앞을 못 보는 사람 옛날에 뭐라 불렀어 혹시 알아? 아니요. 요즘 뭐라 불러야 돼? 요즘은 시력장애. 시각 장애인 시각장애. 이래 부를 때. 근데 이거를 과거에는 소경, 장님, 공사 이런 걸로 불렀어. 그래서 심청이 아버지가 앞을 못 봤대. 심청전 알아? 아니요. 심청전 이야기. 그 심청이 아버지가 앞을 못 봐서 그래 신봉사라고 불렀다던가 장님이라 불렀다던가 소경이라고 불렀는데 이런 말들은 다 이제 오늘날은 안 쓰고 오늘날 쓰는 말들은 뭐라고? 시각 장애인이라고. 시각장애. 근데 이제 이게 옛날 이야기 책이다 보니까 옛날에 써 어떤 이러한 말로서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가 반말 두 번 하면이라는 이건 이야기. 잘 기억나요. 잘 기억나? 네. 아, 이건 좀 재밌게 봐. 이게 재밌었어. 이게 왜 재밌었어? 이게 그 어떤 형님이 막 어떤 나보다 조금 더 어리고 신분이 낮은 사람이 반말을 했는데 음, 그 높은 형이 왜 반말을 하냐고 음, 그런데 그래서 둘이 싸우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 옆을 지나가서 들어보니 음, 반말을 두 번 하면 음, 말을 반 한다는 거니까 그걸 두 번 하면 그냥 말을 하는 것이니 반말을 두 번 하면 높임말이라고. 그렇지. 그럼 그 사람 말이 맞는 거야?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어? 반말을 두 번 하면 그냥 반말하는 것이지 왜 반말 두 번 하면 높임말이냐. 그럼 그 사람은 뭘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면 일부러 그런 거야? 뭐, 그 사람이, 싸움을 끝내려고 일부러 말하는 거. 자, 이건 결국은 뭐의 문제냐면, 혹시 이거 들어봤어? 아니요? 동음. 소리는 뭐한데?
같은데 뜻은 뭐한 거? 다르다. 다른 것.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어려운 말로 동음이 같을 동자야. 음이 소리음자. 동음 같은 소리. 이가 다르리 자야. 의가 뜻의야. 소리는 같은데 동음. 이의 뜻은 다른 그런 낱말을 보고 우리가 동음이의어라고 그래. 자, 동음이의 중에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하늘에서 내리는 뭐가 있어? 눈. 네. 또 뭐가 있어? 보는 우리 신체 있는 눈. 신체 있는 눈. 요 같은 것도 이제 우리가 동음이의어라고 얘기할 수 있지. 또 배는 우리 몸 중에 있는 배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어, 먹는 과일 배라고 할 수도 있어. 과일의 배도 있고 심지어는 또 무슨 배도 그리고 있어? 또 물에 뜨는 배도 있고. 물에 뜨는 배도 있지.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반말 두 번 하면 되는데 이 반이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절반의 뜻을 갖고 절반. 네. 반만 주세요. 뭐 반으로 나누면 되겠네. 이럴 때는 이제 뭐야? 절반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 근데 절반 더하기 절반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한 판이 되는 거잖아. 반. 근데 여기서 이 반말은 말이 반이란 뜻이야? 아니요? 이 반말은 뭐와 낮춰서 쓰는 말. 그 낮춰서 쓴 말이지. 존댓말의 반대말이지. 네. 존댓말의 반대말이 반말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반말을 몇 번 한다고 해서 두 번 한다 해서 해서 온말이 되는 거, 존댓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아니다. 근데 이 사람은 요 반말을 일부러 절반의 반으로 살짝 뭐 한 거야? 바꿔서. 바꿔치기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지. 동음이어를 이용한 그런 농담이었다는 거지. 응. 됐니? 네. 그래서 이제 요 약간은 풋벙어리에서 풋이라는 말을 거기다 집어 넣어가지고 벙어리에 원래 풋벙어리가 없는데 풋이라는 말을 집어 넣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재밌게 만든 것처럼 여기서는 바로 이렇게 한 것들. 그래서 민호가 할아버지한테 밥 먹어, 할아버지 밥 먹어, 밥 먹어 두 번 했다고 해서 그게 할아버지 진지 잡수요라고 되는 것은 아니, 오히려 할아버지한테 밥 먹어, 밥 먹어 이러면 오히려 더 많이 혼나겠지.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재미나게 이야기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반말 두 번 하면이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높임말이라 존댓말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 있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댓말하는 문화는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밥 먹어는 뭐? 진지 드세요. 진지 밥 주세요. 진지 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밥이라는 낱말을 뭘로 바꿔놨어? 진지. 진지. 그래서 우리가 밥 잡수세요, 밥 드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이제 진지라고 해서 이렇게 낱말 자체가 어른들한테만 쓰는, 윗사람한테만 쓰는 낱말이 있는 경우가 있어. 또 하나는 이것도 맞지. 먹다. 이거를 뭘로? 잡수세요. 밥수다. 라는 말로 써서 요거가 이제 뭐라는 거야? 높임말이.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운동하다. 그러면 여러분 민호가 운동한다. 근데 할아버지가 운동한다 그래? 아니. 할아버지께서 뭐 운동 하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를 우리가 요 시자를 넣어서 보통 이제 뭐뭐 시자가 들어가는 경우에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높임말, 존댓말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언어의 어떤 그런 특성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데 외국인들 중에 이렇게 영어나 이런 데는 특별히 어른들한테 쓰는 말과 아이들한테 쓰는 말이 거의 구별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존댓말 문화가 또 이제 외국인들에게는 너무나 낯설어 가지고 외국인들이 이제 존댓말을 배우기가 조금 더 이제 어려워지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죽는 약을 들었더니라는 이야기 혹시 기억나? 네. 그래서 할머니가 매일같이 죽는 타령만 해가지고 그래서 그 누구야 이 손자가
어느 날 그러면 할머니가 죽는 약을 갖고 오라고 해서 이거 죽는 약이니까 이거 뭐 하세요? 밥 잡수고. 드세요 했더니 할머니가 오히려 막 뭐 했어? 화를 내는 이야기였지.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죽는 약이 사실은 뭐였더라? 여, 아, 십. 엿이었더라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야. 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자, 알 수 있는 옛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모습. 자, 물론 우리가 옛 이야기를 그냥 재미있게 읽으면 돼. 네. 이게 첫 번째야. 그냥 재밌게 이렇게 읽으면 돼.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왜 하필 옛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겠냐라는 얘기야.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에 담겨 있는 우리가 옛날 사람들의 뭐야? 생각과 생활 모습을 추리해 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죽는 약을 드렸더니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옛날에는 이렇게 생활했구나. 옛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 원래는 사실 우리가 그 활동을 좀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민호가 책이 없어 기억력에 의존해서 지금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인데 뭐 어떤 걸 알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죽는 약을 드렸 예를 들면 음, 그 손자가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충성심이 있었다. 응? 뭐라고? 음, 할, 그 손자나 그런 사람들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살짝 충성심 같은 게 있었다. 충성심 같은 게 있었다. 그렇지. 근데 그 충성은 이제 보통 나라에 한다고 나라에 하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 또는 효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음, 뭐 효도해야 된다. 효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생각이 음, 있었다. 그렇지. 또 어, 또, 어, 할머, 음, 어른 사람, 나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음, 원하는 게 있으면 심부름을 해줘야 된다. 아, 나이 많은 분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들어줘야 한다. 음, 음. 또 있어 혹시? 음, 또 생각나는 거? 높임말을 써야 된다. 높임말을 써야 된다. 요 죽는 약을 드렸더니 해서 중에 음, 들었더니 해서도 높임말 쓰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음. 또 그리고 또잘 모르겠어요. 자, 스님이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 우리 친구들은 다 죽었는데 저승차사도 나를 모르나? 원 아이고 하루하루 사는 것도 지겨워라라고 돼 있는데 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혹시 있을까? 음, 어, 옛날 사람들은 음, 다 일찍 죽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여기서 보니까 저승차사도 나를 모르나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저승차사가 뭐야? 아, 있다고 믿은 거야. 사람이 죽으면 누가 와서 저승차사가 와서 그 영혼을 데려간다고 믿었던 거야.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저승차사가 혹시 뭔지 알아? 음, 모르겠어요. 아, 제 옛날 이야기 잘못 읽어가지고. 아, 그 저승사자 뭐 저승차사 얘기 못 들어봤어? 음, 도깨비 같은 거기에서 저승사자 나가지고 아, 좀 엄마랑 같이 얘기해 본 적이 있어. 맞아, 맞아, 맞아. 그런 이야기에 나오는 도깨비 드라마 말하는 거야? 네, 아, 드라마에. 그렇지. 그 도깨비 드라마에서도 나오는 보통 이런 복장으로 나와가지고 그 음, 사람의 영혼을 뭐하는 사람? 거두어 음, 가는 사람. 이걸 보고 음, 우리가 저승사자라고 하기도 하고 저승차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차사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심부름꾼이야, 심부름꾼. 그래서 저승의 염라대왕의 심부름꾼, 염라대왕을 대신해서
죽은 영으로 데려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저승사자, 저승차사라고 그러고, 아니면 이제 우리 실제 벼슬이야, 벼슬. 벼슬 중에 임금님이 누구를 심부름 보내서 뭐를 뭐 하라고 그래. 그럴 때 이제 차사를 보냈다. 아니면 뭐지? 아니면 이제 그 전쟁 같은 거 할 때, 어? 민호 너하고 우리나라가 전쟁을 해.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무슨 소식을 너네한테 가서 항복해라. 이런 거 할 때 내가 누구를 보냈는데 내가 그때 이제 사자를 보내서 민호 너에게 내 요구정을 얘기하거든. 그때 심부름을 전하는 사람 보고 사자라고 그러는데 그 사자가 그 뭐야 라이언이 아니라 심부름한 어떤 그런 사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승차사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저승차사가 있었다고 믿었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얘들아 어디 빨리 죽는 약 없다던 나 좀 먹고 빨리 갈란다. 죽는 약 좀 사오라니까 라고 하는 걸 봤을 때 뭘 할 수 있을까? 그 할머니는 죽는 약을 원한다. 근데 그건 이야기고 그건 이야기 속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때 그 이야기를 통해서 봤을 때 어쨌든 약을 뭐 하는 곳이 있다? 파는 곳이 파는 있다. 곳이 있다. 그 당시에도 약 파는 곳, 약 사고 팔기로 했다. 약, 또 무슨 약도 있었다는 거야? 죽는 약도 있었다. 약도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죽는 약, 오늘날은 이거 안 좋은 얘기인데 어쨌든 뭐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자살. 자살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무슨 죽는 약 얘기를 했겠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이런 얘기 자체가 생기지가 않았겠지. 안, 어?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던가.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이제 오물오물 잡수시기 좋아하는 엿덩어리였거든요. 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음, 그때도 뭐 했다는 거야? 그때도 엿이 팔았다. 엿을 먹었다. 엿을 팔았다. 엿을 먹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또 그런 부분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옛날 이야기는 최소한 우리가 엿을 먹던 시대에 생겨난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엿을 우리가 이렇게 옛날부터 먹었다는 것들을 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뭐해? 알 수가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요것보다도 할머니가 진짜 죽기를 바랬던 거야? 바랐던 거야? 아니요. 여기서 보니까 이 부려막춤한 놈아 이 할미 죽으라고 약을 지어와 이놈아 그냥 해보는 소리지 나는 더 살고 싶다 어서 보약이나 지어와라 라고 하는 걸 보았을 때 이 어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하고 싶다는 것 죽고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다 뭐다? 싶고 거짓말. 거짓말이다. 농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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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누구나 다 뭐 누구나 오래 다 오래 살고 싶다. 싶어 한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알 수 있는 것들은 어른들이 죽고 싶다 뭐 이런 얘기 해봤자 그거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그냥 하는 말이다. 오히려 그 어른들은 더 오래 살고 싶어 한다는 어떤 그런 옛날 사람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지. 혹시 3대 거짓말이라고 혹시 들어봤어? 아니요. 3대 거짓말이 노인이 이 이야기처럼 빨리 뭐 해야지? 죽어야지. 죽어야지 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뭐라는 거야? 뻥이라. 거짓말이. 사실은 오래 살고 싶어 한다는 거야. 두 번째는 장사, 상인, 물건 파는 사람이 손해보고 파는 겁니다. 믿지고 파는 겁니다. 라는 말도 뭐라는 거야? 거짓말. 농담이고 거짓말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옷을 파는 사람이 네. 민호 갔다가 갖고 이거 내가 5천에 팔면 내가 이거 손해보고 파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 뭐라는 거야? 거짓말. 거짓말이라는 거야. 근데 그게 왜 거짓말일까? 왜냐고 하면 그 옷감 재료하고 옷감 만들어서 자기가 어디 국내에서 사는데 사실은 거기서 그 그때 주는 그 배송비나 그런 거와 자기 월급을 합해서 주는 거니까 그게 자기 직거래 하면 그냥 자기가 직거래 안 하고 거기서 사는 게 자기가 손해지 그 파는 사람은 손해가 아니야. 그래.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이 옷이 원래 10,000원짜리 옷이었어. 10,000원에 팔던 옷이었어. 근데 네. 너한테 민호 너한테 5,000원에 팔면 손해 아니야? 그 상인이? 내가 그래서 네. 10,000원에 파는 건데 5,000원에 파는 거니까 내가 5,000원 손해 보고 파는 겁니다라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 아니지 않아? 민호 어떻게 네. 생각해? 거짓말 아니긴 한데 아, 세상에 그런 사람 있겠어요? 근데 실제로 10,000원짜리로 팔았었는데 5,000원에 파는 거가 있다니까? 너 그 민호 너 보면 네. 마트에서 어? 밤에 좀 네. 늦게 가면 막 네. 30%막 할인해서 팔고 막 그러잖아. 네. 아니면 뭐 빵집에 가면은 밤에 늦게 가면은 원래 네. 10,000원에 팔았던 빵 막 30% 할인해서 7,000원에 팔고 그러잖아. 그럼 네. 손해보고 팝니다 막 이러잖아. 네. 그럼 손해보고 파는 거 맞지 않아? 그거 거짓말 아니잖아. 거짓말이 맞죠. 왜냐고 네. 하면 어, 재료비만 받았을 수 있으니 음, 그거를 꿰매는 것까지 해서 10,000원이지 음, 그거의 옷값이나 음, 그 재료비가 10,000원이라고 하는 거 아니죠? 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부분에서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정말 그 사람 기준에서는 10,000원 받아야 되는데 5,000원밖에 못 받은 거니까 뭐다? 손해다. 네. 라고 해서 그 말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첫 번째, 원래 그 옷이 3,000원이었다는 거야. 네. 근데 그 사람이 그 전까지는 이익을 얼마를 보고 7,000원 이익을 보고 팔다가 이제 5,000원에 파니까 이익을 얼마만 보는 거야? 2,000원. 2,000원의 이익을 보고 파니까 이익이 뭐 한 거지? 줄어든 음, 거지. 그 사람이 손해보는 건 아니다. 그래서 손해보고 판다는 건 거짓말이다. 손해보면 아예 그 사람이 뭐 하지 않을 거다? 팔지 않을 팔질 것이다. 않을 거다. 손해보고 파는 사람 도대체 어디가 있냐. 그런 점에서 그 말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정말 그게 뭐 예를 들면 아까 뭐야 진짜 그게 7,000원에 자기가 사왔어. 네. 근데 5,000원에 팔라고 그래. 네. 그럼 그만큼 뭐야 그거는 손해보는 거. 손해보는 거잖아. 네. 근데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야. 네. 왜 거짓말일까? 그거는 진짜 민호 네가 7,000원에 사왔어. 이거를 다른 네. 사람한테. 근데 쌤한테 네가 그걸 5,000원에 팔아. 그럼 네. 네가 얼마 손해본 거야? 2,000원이요. 5,000원 손해보는 거잖아. 근데 왜 네. 거짓말이라고 그러는 걸까? 왜냐고 하면 그렇게 사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음, 그걸 사서 만약 좋으면 계속 이 가게를 자주 찾아올 수 있으니까 사실 음. 광고하는 느낌이라고 할까? 그런 아, 느낌. 그러니까 너가 이번에 5,000원에 깎아주면서 오히려 이제 다음번에 내가 가서 더 많이 사서 결과적으로 민호 너한테 이익이 될 거다. 네. 그러니까 손해보는 게 아니다. 네. 그렇지. 그것도 좋은 방법, 좋은 아이디어네. 뭐, 맞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만약에 민호, 예를 들면 빵 아까 얘기했잖아. 네. 오늘 그 빵을 만약에 못 팔면, 내일 못 어떻게, 팔면 네. 그거를 버려야 되잖아. 네. 버리면 돈을 하나도 못 받는다. 못 버는 거 영원이야, 영원. 근데 그나마 5,000원이라도 뭐 하면, 더 받으면, 건지면 그거를 받는 게 그나마 못 받는 것보다는 뭐기 때문에, 훨씬 낫다.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는 거라는 거야? 파는 거란 얘기야. 음, 그래서 이제 미치고 판다, 손해보고 판다라는 말이 맞는 측면도 있지만 아까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따져보면 상인 입장에서 그렇게 파는 게 자신에게 뭐해?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하는 거다? 파는 네. 거다. 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지.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다르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거는 이제 오늘날은 좀 달라졌다고 그러는데 이른바 노총각, 음, 노처녀. 노총각, 노처녀가 뭔지 알아? 음, 결혼한 남자를 결혼한 여자. 결혼한 남자, 결혼한 여자는 유부남, 네. 유부녀라고 불러. 네. 유부남은 결혼한 남자, 부인이 있는 남자. 유부녀는 남편이 있는 여자를 유부남, 유부녀라 불러. 그럼 그럼 결혼 안 한 사람들? 결혼 안 한 사람인데 민호노를 보고 노총각이라고 안 해. 네. 너를 보고 성인이 됐지만 결혼 아, 안 한 사람들. 아. 근데 민호 네가 성인이 돼서 20살이 되더라도 너 보고 노총각이라고 안 해. 너가 27살 돼도 25살 돼도 너 보고 노총각이라고 안 해.
왜냐고 하면 노총각 살짝 늙은 사람 아, 느낌이니까 살짝 그렇지. 늙은 사람들 중에 그냥 자기 결혼 안 하고 산다. 아, 그런 사람들. 결혼, 결혼을 안 한, 나이 많은, 총각은 노총각, 음, 처녀는 노처녀. 이해가? 그래서 요 네. 결혼 혹시 몇 살 정도 하는지 알아? 사람들이? 남자가 결혼 보통 몇 살 정도 하는지 알아? 옛날에는 50살 정도 됐었을 것 옛날에 같고, 몇 살 됐다고? 그때는 평균 연령이 낮았으니까, 어, 좀, 저희 지금 뭐 노총각이라고 말할 때보다 더 낮았을 것 아니, 요즘에, 그러니까 네가 알기에 요즘에는 같아요. 보통 결혼을 몇 살에 하는 거라고 알고 있냐고. 한 20살 후반, 초반? 아, 후반이나 30대 초반? 그때 요즘에는 하는 것 같아요. 그치, 20대, 네가 말하는 20대 후반에 하면 결혼을 되게 일찍 한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요즘에는 보통 이제 30대에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 보통이야. 근데 네, 이제 보통 이제 그래서 이제 노총각 하면 몇 대 정도? 40대. 40이 40. 되도록 장가를 못 갔으면 결혼 안 했으면 이제 그 사람 보고 이제 뭐라고 그래? 노총각이다라고 노총, 얘기해. 40대, 50대. 심지어는 선생님 친구 중에도 아직 결혼 안 한 사람이 있어. 네, 그런 사람 이제 뭐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가 노총각 노총각.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옛날엔 여자들이 20대 후반에 보통 했어 결혼을. 근데 요즘에 네, 여자들도 대부분이 30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30대 후반이나 40대 가면 이제 역시 그 부분도 이제 뭐라고 그래? 노처녀라고 얘기하는, 노총각이라고 얘기하는. 근데 요즘에는 그냥 뭐해? 이른바 싱글. 그냥 결혼 안 해서 우리가 영어로 그냥 싱글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노총각, 노처녀가 뭐 하지 않겠다? 결혼하지 않겠다. 결혼 뭐하다? 싫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다 뭐다? 거짓말이다. 그랬어요. 옛날 사람들은. 옛날에는. 그 얘기는, 그 얘기의 전제는 뭐냐면 노총각이나 노처녀는 결혼을 뭐 하고 싶어 한다? 하고 싶다. 하고 싶지만, 아, 자기랑 맞는 사람이나 자기한테 고백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못 그런, 하는 거다. 근데 이제 나 결혼할 생각 없어요. 나 결혼 안 해요라고 말하는 걸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도 음, 노인이 빨리 죽어야지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짓말이다라고 했는데 오늘날은 요 3번은 더 이상 이제 거짓말이 안 되게 됐어. 음. 왜? 왜냐면 결혼 안 하는 사람들도 이제 많아졌으니. 요즘에는 아예 나는 이른바 옛날에는 독신주의자라고 불렀어. 음, 독신주의자 혹시 알아? 그냥 자기 혼자서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 아, 혼자서 이제 결혼 안 하는 사람을 독신주의자라는데 요즘에는 이제 독신주의자라는 말 대신에 뭘 쓰냐면 비혼주의자라는 말을 써. 음, 왜 비혼주의자라고 얘기할까? 음, 결혼을 안 한 사람. 비가 아닐 삐자, 아닐 삐자. 혼이 네. 결혼을 그리고 안 하겠다. 결혼한. 비혼주의자라고 해서 요즘에 이제 비혼주의자,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 음, 옛날에는 또 이런 말 썼어. 미혼. 근데 미, 미혼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요즘에는 미혼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비혼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네. 미혼과 비혼의 차이는 뭐냐면 미가 아직 미자야. 아직 미자. 아, 아직 미자여서 미혼하면 아직 아직 안 결혼을 했다는, 못한 안 사람 했다. 또는 못했다. 안 한 사람이란 뜻이야. 근데 그러니까 못한 사람이란 아직 못했으니까 앞으로는 할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비혼주의자는 아예 아예, 아예 안 할 아예 사람. 결혼을 뭐 안 할 할, 사람? 안 할 안 사람. 할 사람.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요 말들이 조금씩 이제 뭐에 다른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이렇게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나는 그냥 혼자 살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비혼주의자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점점 늘어나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 밥을 다 먹네라는 이야기 기억나? 네. 어, 내 밥을 다 먹네라는 이야기. 요 이야기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보면 어, 쌤이 그 부분을 읽어줄게. 요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너가 한번 생각해봐. 어, 저거 좀 기억나는데. 그러면 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나 생활 모습을 우리가 추리해보기 연습하고 있는데 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추리해볼 수 있는 얘기는 그건 뭐가 있을까? 사람들이 손님이 왔을 때 음. 대접을 최선할 수 있을 만큼 잘해주었다. 어, 그렇지. 민호가 아주 잘 찾았네. 여기 보니까 집에 사실은 뭐야? 먹을 게 없잖아. 그 자기 자식들도 지금 사실은 못 주는 그런 형편인데 손님들한테는 대접을 하잖아.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손님 대접을 잘했다. 손님 대접하는 걸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들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추리해 볼 수 있다는 거지. 또, 또 그 형님이나 동생이나 그런 살짝 제도 같은 게 많았다. 그렇지. 누가 우선이었다는 거야. 형님이 먼저 먹고 어, 남은 밥을 동생이 먹는. 그렇지. 형제 간의 서열이 분명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이거 다른 말, 장유서란 말 혹시 들어봤어? 아니요. 장유에서 이 장자가 어른 장자, 유는 어린 유자야. 유는 있을 유자고 서가 순서인데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뭐가 있다? 순서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나이 많은 사람을 우선하는 공경하는 어떤 그런 풍습이 있다 보니까 형제간에도 더 큰 형님이 더 뭐해? 우선 선택권을 갖고 있는 그 형제간의 서열이 분명한 이야기였다는 것들, 이 내 밥을 다 먹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지. 또, 그리고 또 옛날 사람들은 음. 어, 어, 자, 쌤 읽어줄게. 네. 평소에는 조밥이나 보리밥을 먹었습니다. 그나마도 흉년이 들면 제대로 먹지도 못하였습니다. 어느 때 쌀밥을 먹느냐 하면 제삿날이나 귀한 손님이 오는 날, 어른 생신이나 설날 같은 때에 모처럼 먹었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거든. 이 문장을 네.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사람들은 보통 현미밥이나 100% 쌀이 아닌 밥을 어. 먹었고, 조밥 알아? 네, 보리밥에 조하고 보리가 곡식 중에 한 종류야. 그러니까 음, 쌀도 곡식 중에 하나예요. 쌀, 콩, 조, 뭐 수수, 보리, 뭐 귀리, 조, 피,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그 곡물들의 종류인데 그 중에서 이렇게 조나 보리밥을 뭐 했다? 먹었, 먹었다. 그 얘기는 조나 보리 농사를 지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조나 그 얘기는 또 쌀은 뭐 했다? 쌀이 귀했다. 귀했다. 쌀 농사를 지었는데 쌀이 귀했다는 거야. 쌀 농사 짓기가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알 수 있다는 얘기. 근데 여기 보니까 쌀밥을 제삿날 먹었대.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 음, 어떤 사람의 제사나 특별한 날이나 손님이 왔을 때 귀한 쌀을 먹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지금 민호가 말한 것도 알 수 있지만 그걸 뒤집어 말하면 그 귀한 쌀을 제사의 날에 먹는다는 걸 보면 우리가 뭘 중요시했다는 걸 알 수 있어. 우리의 조상들을 어, 자, 충, 제사, 음, 조상 섬기기를 뭐 했다는 거? 좋게 생각. 중요하게 에, 생각했다는 걸 알 수 있지. 음, 그러니까 그 귀한 쌀밥은 제삿날에는 특별히 평소에는 안 먹다가도 제삿날에는 그 쌀밥을 먹는 것. 또 설날 같은 때 모처럼 먹었습니다라는 걸 봤을 때 설날에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먹는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뭐야 중요시 설 명절을 뭐 하겠다 중요하게 중요시하겠다. 여겼다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지. 됐니?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재밌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옛날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나 어떤 생활 모습을 가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또 자꾸 뭐 해보는 추리해보는 또 그런 힘을 우리 민호가 길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민호가 이제 여기 있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가 이 이야기를 또 뭐해 다른 사람에게 말로 재밌게 또 이렇게 전해줄 수 있다라면 그것도 또 이제 좋은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옛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원래 옛날에는 이렇게 책이 없었어. 다 이렇게 듣고 뭐 했던 거야? 말했던 거야.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던 거야. 그래서 듣고 말할 수 있는 능력. 또 하나는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구나. 지금과 비슷하다. 아니면 지금과 좀 다르다. 아, 그 당시 또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자꾸 민호가 추리해보는 또 그러한 힘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가 민호야. 네. 그 뭐야? 뭐 개천절하고 한글날 공휴일여 가지고 네. 10월 1일까지는 저희가 없어. 월요일 날은 수업이 없고, 네. 근데 너가 지금 다른 요일 날은 안 된다는 거지. 시간이 없는 거지. 혹시 그 다른 요일 날 들어올 수 있으면 선생님이 보내준 책에 따라 들어오면 되고, 만약에 못 들어오게 되면 네. 발바닥 색에서 춤 이야기가 10월 17일 할 책이야. 네. 발바닥 색에서 춤 이야기라는 네. 책 가지고 할 거야. 네. 알겠니? 그래서 혹시 다음 주, 다다음 주 혹시 요일 바꿔서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오고 안 그러면 발바닥 색에서 춤 이야기 갖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부모님한테 그 다른 요일 시간 혹시 되는지 한번 알려는 드려볼게. 네. 어쨌든 네, 어, 그 수요일 날 되는데, 네, 선생님이, 네, 그 얘들 하니까 수요일 날 안 될 것 같아서. 네, 제가 밤에, 밤에 시간이 네, 토요일 밤에 화목금은 안 되고, 월요일도 안 되니까, 수요일밖에 안 되는데, 수요일은 선생님이 그 등산 가셔서 그렇지, 그렇지. 하시니까 그래, 그래, 안 될 알았어. 것 그래, 잘 지내고 같아요. 축구 잘하고 있어? 지금 그만두려고요. 힘들어서? 네, 그래, 그래. 어쨌든 재밌게 잘하고, 다음에 또 네, 건강한 모습 보고, 그땐 꼭 책 챙겨오고, 네. 그래, 수고했어. 안녕. 안녕히 계세요.